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본투표는 닷새에 뒤인 6월 3일이지만 사실상 1차 본투표에 들어갔다고 봐야 할 텐데요. 내일까지 진행되는 사전 투표는 이번 대선 결과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출입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윤지 기자. 지금도 퇴근하고 투표소로 향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사전 투표 관련 현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6.3 대선 사전투표가 오늘 오전 6시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오후 6시 마감인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 이뤄집니다. 본투표와는 달리 별도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17.51%로 전체 유권자 4,439만 1,871명 중 777만 1,218명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동시간대 투표율 대비 1.67%포인트 높은 수치인데요. 이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꼭 투표하겠다는 유권자 비율이 직전 선거보다 높아졌다는 중앙선관위의 조사와도 통하는 결과입니다. 선관위가 지난 24일에서 25일 한국 갤럽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86.8%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극 투표 의향을 밝힌 유권자 비율이 3년 전 83%보다 4%포인트 가까이 오른 겁니다.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이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네, 실제로도 현장 투표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전투표소 현장을 취재한 사회부 송성교 기자 리포트 들어보고 다시 이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전투표소 앞에는 100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투표소 안에서부터 이어진 유권자 행렬이 밖으로도 수십 미터 이어진 겁니다. 이 같은 사전투표 열기는 동시간대 역대 최고치의 투표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기준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17.51%에 달합니다. 투표소에서 만난 시민들도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좀 많을 줄 깜짝 놀랐어요. 길게는 20분가량 기다린 끝에 유권자들은 새 대통령에 대한 저마다의 희망을 담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갈등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 저열한 일이 좀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소외된 사람들한테 많이 빛이 갈 수 있는 정책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조금 더 열심히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요즘 너무 어렵고. 곳곳의 사전투표소에는 오후에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7도가 넘는 더운 날씨에도 직장인들은 한 손에 커피를 들거나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한편 일부 투표소에서는 내부 공간이 부족해 시민들이 투표용지를 받은 뒤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벌어져 선관위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CBS 뉴스 송선교입니다. 네, 사전투표율이 최종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윤지 기자, 지금 주요 대선 후보들도 오늘 투표를 이미 다 마친 거죠? 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학들이 밀집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청년들과 함께 한 표를 행사했는데요. 이 후보는 투표는 우리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본투표일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미리 해두는 게 낫지 않겠냐고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오늘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당이 인천 상륙작전 대역전의 서막이라는 슬로건을 붙인 일정인데요. 김 후보는 자유가 넘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꽃피는 조국을 지켜야 한다며 1번, 즉 이재명 후보를 찍으면 자유가 없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음성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번 내란 사태도 우리 국민들의 투표 참여만으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로 뭉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재명, 김문수 후보 음성을 들어보니까 지금 사전 투표 자체가 유세인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TV토론 발언 후폭풍이 거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늘도 사과를 하긴 했지요. 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마지막 TV토론 당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한 성폭력성 발언으로 문매를 맞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시는 국민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이를 넘어서는 발언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상식의 눈높이에서 묻는다. 제가 한 질문 어디에 혐오가 있나? 정말 성범죄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군가라며 본인은 이재명 후보 장남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검증차 인용한 것뿐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질문을 신변 잡기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간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 네거티브에 올인하는 게 개탄스럽다며 이준석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